커리의 시그니처는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3점 슛이다. 하지만 같은 3점 슛이라도 커리의 3점 슛은 특별하게 취급이 된다. 커리의 3점 슛이 이런 특별한 취급을 받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슛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리그에서 3점 슛을 쏘는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은 약 0.54초이지만 커리의 슛은 0.4초, 평균보다 0.14초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슛을 빠르게 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슛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 적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압박을 제외하고 수비수가 공격수의 슛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슛을 블락할 수 있는 공간에서 블락을 뛰는 것이다. 공격수의 슛이 느릴수록 블락이 가능한 공간은 넓어질 것이며 반대로 슛이 빠르다는 것은 블락이 가능한 공간이 좁다는 것이다. 이는 수비수와의 공간이 비교적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좁아도 블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커리의 슛을 막기 위해 다른 슈터들보다 더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곧 공간을 창출하는 스페이싱의 효과로 나타난다. 커리를 수비할 때 커리에게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허용하게 된다면 커리는 주저없이 슛을 쏘고 그 슛을 성공시켰다. 수비수는 커리가 서있기만 하더라도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바짝 붙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골스는 골밑 지역에 넓은 공간을 갖게 되었다. 15-16 시즌 골스의 기록을 보면 3점 슛의 시도와 효율은 물론 1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골밑 슛의 효율성 또한 리그에서 5위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15-16 시즌 골스에 돌파에 능한 자원이 없던 것을 염두한다면 골스의 스페이싱으로 인해 골밑 공격이 수월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커리의 3점 슛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움직이며 슛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평범한 3점을 쏠 수 있는 선수의 경우, 즉 대부분 코너에서 패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슈터들과는 다르게 팀을 대표하는 슈터들은 공 없이 움직이는 이동 중인 상태에서 공을 받자마자 슛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커리도 마찬가지로 공 없이 움직이는 중에 슛이 가능하다. 만약 3점 슛이 가능하지만 밸런스를 잡는 것이 미흡하여 이동 상태에서 슛을 쏠 때 지연이 되는 슈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슈터는 외곽에서 서 있을 때 수비수에게 위협을 당연히 줄 것이다. 하지만 이 슈터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면 말이 달라진다. 수비수는 슈터가 이동하다 바로 슛을 올라가지 못함을 알고 있으므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수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을 잡고 슛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동안 수비수는 붙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리는 이동 중인 상태에서 지체 없이 슛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는 공 없이 움직이는 커리에게 바짝 붙어 수비할 수밖에 없다. 커리의 공 없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지금은 공 없는 움직임이 파생하는 장점을 알아보자면 바로 수비수를 안쪽에서 바깥으로 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골밑은 누구나 높은 확률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골밑으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은 공격수가 누구든 수비수는 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3점 라인으로 뛰어가는 경우는 뛰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가령 3점 야투율이 20%대인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선수는 3점이 형편없으므로 공격이 불가능할까? 아니다. 3점 슛이 약하더라도 좋은 컷인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다. 이 선수의 골밑으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은 수비수에게 위협이 되지만 반대로 골밑에서 외곽으로 뛰어나가는 움직임은 결코 수비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커리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앞에서 말했듯 커리는 공 없이 움직이다 공을 받자마자 슛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수는 커리의 외곽으로 나가는 움직임 또한 견제해야 한다. 수비수를 외곽으로 끌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 옵션이다. 골밑으로 뛰어가는 컷인의 경우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골밑에 수비수를 끌고 와 공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반면 외곽으로 뛰어나가는 움직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여도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만으로도 팀 공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커리의 3점 슛의 첫 번째 특별함인 빠른 슛까지 합쳐진다면 수비수는 말 그대로 커리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야 하고 그로 인해 커리는 팀원들에게 쾌적한 공격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 커리의 3점 슛의 마지막 특별함은 풀업 3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커리가 한 시즌 3점 성공 기록을 세우기 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캐치앤슈터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커리는 그 기록을 깨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3점수 성공 개수의 차이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이 3점 풀업 점퍼 때문이다. 기존 3점 슛을 도맡은 캐치앤슈터의 경우 반드시 볼러를 거쳐야 공격이 가능했다. 3점 슛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볼러의 패스라는 과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볼러의 역량도 중요했으며 슛 찬스를 만들기 위해 본인의 공 없는 움직임, 동료들의 스크린 또한 중요했다. 만약 슛하기 좋은 찬스가 아닐 때 패스가 오면 공 없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으니 3점 슛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커리의 3점 슛은 달랐다. 커리는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진 3점 슛을 드리블 중에 사용이 가능했다. 본인이 볼러에게 슛에 필요한 단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슛 찬스를 만들 수 있었고 성공했다.
또 드리블 중에 빠르게 3점 슛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수비수는 드리블을 치고 있는 커리에게 가까이 붙어야 됐었고, 그로 인해 커리는 아주 비교적 편안하게 돌파가 가능했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커리의 헤지테이션이다. 드리블 중 아주 살짝 3점 슛을 쏘는 척만 하여도 수비수가 타이밍을 뺏기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다. 풀업 3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리는 온볼 플레이 동안 강력했고, 이 온볼 플레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탑에서 시작하는 픽앤롤이다. 커리의 픽앤롤은 이론상 막기가 매우 까다롭다. 일단 커리가 스크린을 타는 순간 아주 작은 공간이 발생하면 곧바로 3점 슛을 날리기 때문에 커리의 수비수는 스크린을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 지나가야 했으며, 스크리너의 수비수는 커리의 수비수가 스크린에 걸리는 순간 커리의 3점 슛 때문에 커리에게 붙어야 했기 때문에 골밑으로 침투하는 스크리너를 견제하지 못하고 커리에게 다가갔다. 앞으로 뛰어나오는 빅맨을 뚫는 것은 가드인 커리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며, 굳이 돌파를 하지 않더라도 골밑으로 침투하는 스크리너에게 패스를 하면 그만이었다. 그렇다고 수비수끼리 서로의 수비를 바꾸면 빅맨과 가드, 평범한 가드도 아닌 3점 슛이 강한 커리와 3점 라인에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 또한 수비수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커리의 말도 안 되는 비거리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픽앤롤을 하프라인 근처에서 시작할 수 있기에 안 그래도 넓은 코트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처럼 커리는 단순히 3점을 잘 넣은 선수가 아니었다. 3점을 빨리 쏠 수 있었고, 이동 중에도 3점을 빨리 쏠 수 있었고, 드리블을 치며 이동 중에도 3점을 빨리 쏠 수 있었기에 NBA 최초 만장일치 MVP를 받았던 것이다. 끝!